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자본주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경제 공부입니다. 이 책은 2025년 12월에 출간 이후 현재 온라인 기준으로 경제 경영 부문 2위, 종합 베스트셀러 9위에 올라있는 책이에요. 출판사는 하이스트, 저자는 백억란, 김묵현님입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눈으로 투자하라. 이 책은 62만 팔로워, 경제 크리에이터가 말한 경제적 사고의 기초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저자는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해 장기간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자산을 키워온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 투자자가 가져야 할 경제적 사고의 기초를 정리합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합산 62만 팔로워를 보유한 저자는 화려한 기법 대신 경제적 기반을 이해하는 체계를 강조해왔습니다. 강의와 실전 스터디를 통해 수많은 투자자의 계좌를 직접 본 경험이 그 결론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금리, 환율, 물가, 정책 같은 숫자들이 내 월급, 집값, 대출, 투자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일상의 언어로 풀어내는 경제 입문서이자 투자 기초서입니다. 부동산, 주식, 산업, 재무제표를 따로 배우다 길을 잃기 쉬운 초보자를 위해 경제의 큰 구조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보여줍니다. 이 책은 특정 종목 추천이나 단기 기법이 아니라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 데 필요한 기초 체력이 경제적 사고력을 단계적으로 안내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동안 제가 경제를 안다고 착각하며 살아왔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흐름을 따라가며 나름 공부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정작 제 삶의 숫자들과 제대로 연결해 본 적은 거의 없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 책은 돈을 빨리 버는 방법이나 한방 투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금리, 환율, 물가, 정책 같은 기본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내 월급과 소비, 대출, 집값, 투자까지 이어지는지를 차분하게 풀어냅니다. 읽다 보니 그래서 그때 그렇게 불안했구나. 그래서 이 선택이 위험했구나 하고 과거의 제 행동들이 하나씩 설명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식, 부동산, 산업, 재무제표를 각각 따로 공부하다가 늘 길을 잃던 저 같은 사람에게 이 책은 하나의 큰 지도를 건네줍니다. 완벽하게 다 알게 만드는 책은 아니지만 최소한 어디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지는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이 책은 2026년 반드시 읽어야 할 필수 경제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자본주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경제 공부를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지금 경제 공부를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뒤에도 당신의 자리는 똑같다. 경제 공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생존이다. 우리 삶의 거의 모든 것이 돈과 연결되어 있다. 월급, 대출, 집값, 물가, 금리, 환율. 하루도 경제를 벗어나 살 수 없는 시대다. 당신도 이미 느끼고 있을 것이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치솟고 금리는 하루가 다르게 출렁이며 집값은 어느 순간 평생 못 살 것 같은 가격이 되어버렸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경제를 모른 채 금리의 의미도 모른 채 주식과 부동산 시장 원리도 모른 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경제 공부를 손 놓고 당하기만 하고 있다. 이 책은 지금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최소한의 경제 지식을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정리했다. 금리 변화가 왜 내 월급보다 무섭고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우리 삶을 갉아먹는지, 집값, 환율, 주식이 왜 서로 얽혀 내 삶을 뒤흔드는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진짜 경제를 알려준다. 경제 공부는 선택이 아니다. 살아남기 위한 필수다. 아는 사람은 점점 더 멀고 모르는 사람은 평생 희생자가 된다. 격차는 한번 벌어지면 다시는 좁혀지지 않는다. 챕터 2 필수 경제 지식 부자들만 알고 있는 돈의 흐름 돈은 단순히 벌고 쓰는 것을 넘어 그 흐름을 이해하는 순간 진짜 가치를 발휘한다. 왜 자산이 많은 사람이 더 큰 부를 쌓는지 생각해보자. 돈이 어디서 흘러와 어디로 가는지를 읽고 그 흐름에 올라타기 때문이다. 반대로 흐름을 모른 채 열심히만 일하면 무리해서 허우적대는 것처럼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이다. 큰 돈을 한 번에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주식 배당금, 부동산 임대료, 채권 이자처럼 돈이 잠든 채로 있지 않고 꾸준히 들어오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시간이 흐를수록 돈이 저절로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자산이 있는 사람은 그 자산을 기반으로 더 많은 돈을 끌어들인다. 예를 들어 여유자금 1억 원을 가진 사람이 그 돈을 은행에 묵혀두는 대신 연 5% 수익률의 채권에 투자한다고 가정해보며 매년 5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이 돈을 다시 다른 투자에 활용하며 복리 효과가 작용하면서 자산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작은 물줄기가 강을 이루듯이 돈은 그렇게 흐름을 타고 더 큰 부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자본이 부족하거나 이런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대출을 활용해 상가를 매입했다고 가정해보자. 처음에는 월세 수익으로 대출 이자를 갚는 수준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며 자산의 총량이 늘어나고 월세 수익도 점점 상승하게 된다. 여기서 생긴 여유 자금은 또 다른 투자로 이어서 더 많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반면 많은 사람이 노동소득에만 의존한다.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고 그 돈으로 생활하지만 자산으로 전환하지 못하며 그 흐름은 멈추고 만다. 일하지 않는 순간 소득이 끊기게 되는 구조는 너무나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번 돈을 자산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미래의 경제적 자유는 기대하기 어렵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돈은 더 가치 있는 곳으로 흘러간다. 돈의 흐름을 읽고 그 속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이 결국 불을 손에 넣게 된다. 경제 뉴스나 시장 데이터를 무심코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겉으로는 단순한 숫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에는 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불을 쌓는 과정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번 돈을 흘려보내지 말고 자산으로 바꾸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산이 다시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주식, 채권, 부동산, 어떤 자산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돈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돈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경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시장이 출렁일 때조차 기회를 발견하고 자산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나간다. 반대로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작은 변화에도 쉽게 휘청이고 손해를 입게 된다. 돈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흐름을 이해하고 기회가 올 때 그 흐름에 올라타기만 하면 된다. 숫자와 데이터 속에 숨겨진 흐름을 읽는 순간 부와 자유는 자연스럽게 손에 들어올 것이다. 돈은 흘러가는 법이다. 오늘부터라도 경제의 흐름을 배우고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살펴보자. 그 속에 부의 비밀이 있다. 왜 자산을 사야 하는가? 그렇다면 돈이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미 예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바로 자산을 사는 것이다. 노동소득만으로 버는 돈은 한계가 뚜렷하지만
자산은 한번 손에 쥔 순간부터 스스로 일하며 더 많은 돈을 만들어낸다. 부를 키우기 위해서는 자산을 반드시 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현금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은행에 넣어둔 돈은 시간이 지나며 물가 상승과 세금 때문에 가치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물가 상승률이 연 3%인데 은행 금리가 1%라면 은행에 맡겨둔 돈의 실질 가치는 매년 줄어들게 된다. 반면 같은 상황에서도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처럼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자산에 투자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돈은 자산으로 바꿔야 흐름을 타고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자산은 단순히 돈을 쌓아두는 도구가 아니다. 부를 창출하고 확장하는 핵심 수단이다. 주식을 사면 기업이 성장하면서 배당금과 시세차익이라는 열매를 맺고 부동산을 매입하면 임대 수익과 함께 자산가치 상승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자산을 통해 돈이 잠들지 않게 만들고 끊임없이 흐르게 한다면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또 자산이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방패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시장이 불안정할 때 현금만 들고 있으면 물가 상승이나 금리 변동에 금세 흔들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자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떨어졌을 때는 더 많은 자산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위기는 두려워해야 할 순간이 아니라 자산을 늘리는 중요한 타이밍인 것이다. 돈의 흐름을 관리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자산을 통해 돈이 흐르게 하고 그 흐름을 더 크게 키워야 한다. 자산이 있으면 일하지 않아도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흐름은 더 강력해진다. 주식이든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핵심은 돈을 잠들게 하지 않고 계속 일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자산을 사는 행동이 미래의 경제적 자유를 결정짓는다. 돈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결국 돈을 다스릴 수 있다. 이제 돈을 잠들게 두지 말고 자산을 사서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들어라. 흐르는 돈은 시간이 지나면서 강물을 이루고 그 강물은 당신이 꿈꾸는 자유를 실현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 빚은 나쁜 것일까? 많은 사람이 빚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빚은 불안과 걱정을 불러오며 사람의 인생을 올가매는 족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빚이 항상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빚은 더 큰 무로 이끄는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 핵심은 빚을 제대로 이해하고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빚은 크게 나쁜 빚과 좋은 빚으로 나뉜다. 나쁜 빚은 당장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미래의 돈을 미리 끌어다 쓰는 것이다. 카드빚으로 명품을 사고 고금리 대출로 여행을 떠나는 일처럼 소비를 위한 빚이 대표적이다. 이런 빚은 갚아야 할 금액에 이자가 붙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반면 좋은 빚은 자산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이 그 대표적인 예다.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활용하며 월세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통해 빚을 갚아나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고 돈은 더 빠르게 쌓이게 된다. 같은 빚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한 직장인은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 작은 오피스텔을 구입했다. 대출 이자는 월세 수익으로 충당하고 원금은 차근차근 갚아나갔다. 몇 년 후 오피스텔의 시세가 크게 오르자 그는 이를 처분해 더 큰 부동산에 투자했다. 이렇게 빚을 지렛대로 잘 활용하며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만약 빚을 두려워하고 활용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성과를 만들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빚을 잘못 사용하며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간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구매하거나 과도한 소비를 위해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며 빚은 무거운 짐으로 돌아온다. 한때 명품 가방과
멋진 해외여행을 자랑했지만 몇 년 뒤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흔하게 볼 수 있다. 상환이 늦어지고 이자는 계속 쌓여 재정 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 결국 빚은 단순히 나쁘다 좋다라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결정된다. 결론적으로 빚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현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부채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다.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4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자면 빚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차이, 대출 상환 방식에 대해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빚이라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빌리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 빚은 위험하다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제대로만 사용하면 불을 쌓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빚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고 그 집이 시간이 지나 가치가 상승하며 자산은 그만큼 커지게 된다. 경제적 자유를 이룬 많은 사람이 이러한 돈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빚을 지렛대 삼아 자산을 키웠다. 중요한 것은 빚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다. 무조건 빚을 피하려 하기보다는 그 가능성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빚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회다. 무조건 빚을 두려워하지 마라. 올바르게 사용한 빚은 자산을 키우고 경제적 자유로 나아가는 든든한 발판이 되어줄 것이다. 돈으로 돈을 벌자. 돈을 버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많은 사람은 여전히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물론 저축은 중요하지만 자본주의 세상에서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더 알아야 한다. 바로 계속 설명해왔던 돈을 일하게 만드는 법이다. 돈은 가만히 두면 조금씩 가치가 줄어들지만 흐르게 만들면 스스로 더 큰 돈을 불러오는 놀라운 힘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보자. 회사원 김씨는 한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면 부자가 될 수 있겠지라고 믿었다. 하지만 매년 오르는 물가에 통장 속 돈은 제자리 걸음이었고 집값은 계속 오르기만 했다. 고민 끝에 그는 배당주에 꾸준히 투자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월 5,000원이었던 배당금이 몇 년 뒤에는 월 50만 원이 됐고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나를 위해 일하고 있구나라고 깨달았다. 이렇게 돈으로 돈을 번다는 것은 이런 구조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핵심은 자산을 사들이고 그것을 활용해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때 복리의 마법이 등장한다. 복리는 이자가 이자를 낳는 구조로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원리다. 다른 예로 연 7% 수익률을 유지하는 펀드에 1,000만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해보자. 10년 후 그 돈은 2,000만 원으로 불어난다. 단순한 계산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복리의 힘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복리에 대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말했다. 돈이 돈을 버는 과정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한 가지 확실히 해야 할 점이 있다. 돈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하고 리스크를 이해해야 한다. 주식은 변동성이 크고 부동산은 호황과 불황이 반복된다. 하지만 리스크가 무섭다고 아무런 계획 없이 돈을 가만히 두는 것도 위험하다. 은행에 저축만 해두면 매년 오르는 물가 때문에 돈의 실질적인 가치는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선택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돈을 일하게 만드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먼저 월급의 일부를 떼어 배당주나 적립식펀드 투자부터 시작해보자. 처음엔 미미한 수익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돈은 당신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이다. 그리고 그 수익으로 또 다른 자산을 사들이면 돈은 멈추지 않고 흐르게 된다. 사람들은 종종 돈은 돈 있는 사람만 불릴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중요한 것은 시작의 크기가 아니라 돈을 흐르게 만드는 습관이다. 지금부터 작은 돈이라도 흐름을 만든다면 어느 순간 그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될 것이다. 몇백 원, 몇천 원의 배당금이 월급처럼 들어오는 날이 오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그게 바로 돈이 진짜 가치를 발휘하는 순간이다. 돈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흐를 때 힘을 발휘한다. 당신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야 할지 고민해보자. 자산을 사고 수익을 다시 재투자하며 흐름을 만드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구독자님들, 이 책은 자본주의를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로 차분히 보여줍니다. 돈을 많이 버는 법보다 돈에 휘둘리지 않는 법이 먼저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나를 어떻게 만드는지 조용히 생각하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나라였습니다.